애리조나 사막 위 고요한 어둠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7년 3월 13일 저녁, 그날 밤은 목격자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될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버렸습니다. 거대한 삼각형 모양의 거대한 물체가 하늘을 가로질러 떠다니며 밤의 검은 캔버스에 부드럽게 빛을 발했습니다. 엔진 소리도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더 이상 같지 않다는 오싹한 느낌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UFO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비밀 군용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타올랐습니다. 저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밤, 우리는 애리조나 상공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기 위해 그 하늘로 돌아갑니다. 97년 3월 13일의 밤, 공포의 시작. 애리조나의 평범한 목요일 저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기는 고요했고 사막바람은 낮의 열기로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숙제를 끝내고 있었고 피닉스의 거리는 희미한 주황색 불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위 어딘가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 자체가 깨어난 것처럼 천천히 조용히 말입니다. 정확히 8시 20분에 첫 번째 전화가 지역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프레스콧에서 투손까지의 사람들이 낮게 맴돌며 완벽한 대형으로 이동하는 빛의 선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에게 알려진 어떤 항공기보다 더 넓게 펼쳐진 거대한 V자 모양으로 배열된 5개의 뚜렷한 구체를 묘사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것이 너무 조용히 활공해서 사막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단 하나의 기계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초에 기록된 증언 중 하나에서 인터스테이트 17을 따라 운전하던 한 남자가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그 물체가 자신의 차 위로 직접 지나가면서 별을 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떨리는 목소리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떠다니는 것이었어요. 몇 분 안에 애리조나 전역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은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모양이 남쪽으로 계속되자 온 동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지평선을 가리켰습니다. 메사의 한 어머니는 아이를 꽉 껴안고 빛이 자신들에게 덮칠까봐 두려워했다고 묘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경외심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프레스콧 밸리에서 피닉스 가장자리까지 목격자들은 그 물체가 거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축구장 크기이거나 그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하는 것처럼 천천히 신중하게 떠다녔습니다. 최초의 목격자. 사막의 목소리. 기이한 대형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직후 애리조나 전역의 전화선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지역 라디오쇼, 뉴스룸은 절박한 목소리로 넘쳐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착하고 분석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떨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질러 으스스한 정확도로 움직이는 거대하고 조용한 물체 말입니다. 프레스콧 밸리에서는 리처드 커티스라는 은퇴한 항공교통관제사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훈련은 그를 알려진 모든 유형의 항공기에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날 밤 본 것은 논리를 벗어났습니다. 거대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항행등처럼 깜박이지 않았어요. 단단했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이 그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피닉스를 향해 운전하던 한 가족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어린 딸이 "아빠, 저거 우주선이야?" 라고 속삭였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훈련된 조종사들조차도 특별한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2만 피트 상공에서 비행하던 한 상업조종사는 자신의 항공기 아래에서 움직이는 같은 V자 모양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선으로 보고했지만 그 복도에 다른 비행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기록되었지만 조용히 묵살되었습니다. 동시에 911 운영자들은 압도당했습니다. 1시간 만에 700건 이상의 전화가 쏟아졌고 각 전화는 동일한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오시스 77개의 호박색 빛이 단일 물체로 움직이며 완전히 조용히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구체라고 묘사했습니다. 빛나고 맥동하고 거의 살아있는 듯한 구체 말입니다. 가장 잊혀지지 않는 보고 중 하나는 블랙 캐니언 시 근처에 주둔한 보안관 대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그 물체가 남쪽으로 사라지기 전에 거의 2분 동안 사막 위에 맴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20년 동안 근무했어요. 항공기, 유성, 조명탄을 봤지만 이것은 달랐어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테이프에 포착됨. 최초의 영상 등장. 그 후 며칠 동안 이야기가 애리조나 전역에 퍼지면서 주목할 만한 일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한 빛의 첫 번째 홈비디오 녹화물이었습니다. 흔들리고 거친 영상은 밤하늘에 떠있는 일련의 빛나는 구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항공기 조명처럼 깜박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에서 지켜보는 눈처럼 꾸준히 으스스하게 타올랐습니다. 첫 번째 클립은 팀 레이라는 피닉스 주민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과 함께 뒷마당에 서 있다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캠코더를 잡고 줌인하여 곧 UFO 역사상 가장 많이 분석된 프레임이 될 몇 초를 포착했습니다. 비디오에서 빛은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움직이지 않고 완벽한 홀을 그리며 맴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팀은 나중에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비행기나 헬리콥터와는 달랐어요. 지능이 있는 것 같았어요. 24시간 이내에 여러 비디오가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비디오는 주의 다른 지역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프레스콧에서는 한 남자가 조용히 활공하는 5개의 밝은 구체를 포착했습니다. 메사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산 뒤로 천천히 내려오는 빛을 녹화했습니다. 지역 TV 방송국은 클립을 무한 반복으로 재생하기 시작하여 시청자에게 자신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갑자기 애리조나의 모든 눈이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이프를 프레임별로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대형이 너무 대칭적이고 너무 안정적이어서 비행기나 조명탄 그룹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단일의 거대한 구조물이라고 믿었습니다. 너무 커서 그 아래의 도시를 왜소하게 만드는 물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착시 현상을 제시했습니다. 아마도 원근법에 따라 정렬되어 보이는 별개의 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세부 사항은 카메라가 포착한 것이 아니라 포착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레이더 시스템은 그날 밤 특이한 점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군사 비행도 민간 항공 교통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대응. 침묵의 장막. 며칠이 몇 주로 바뀌면서 대중의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역 및 연방 당국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신문은 이상한 빛의 사진으로 한 면을 채웠고 토크쇼에서는 애리조나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UFO 목격 사건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 한 가지가 두드러졌습니다. 공식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처음에 미국 공군은 3월 13일 밤에 해당 지역에서 어떤 작전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훈련도, 항공기 대형도, 조명탄도 없었습니다. 연방항공국은 레이더 이상 현상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에게는 그날 밤에 대한 어떤 것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주 후
루크 공군 기지는 그 빛이 약 100마일 떨어진 베리 골드워터 사격장에서 훈련 중 떨어진 군용 조명탄이었을 수 있다는 성명을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그 설명은 서두르고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목격자들은 즉시 묵살했습니다. 조명탄이 거의 30분 동안 완벽한 V자 대형으로 조용히 맴돌 수 있을까요? 연기를 남기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 전체를 가로질러 동기화되어 이동할 수 있을까요? 기자들은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레이더 기록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정보 자유법 서류는 심하게 삭제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추적한 일부 지역 언론인들은 넘어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더 많이 할수록 당국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투명성 부족은 미스터리만 심화시켰습니다. 1997년에 그 이야기를 생중계했던 한 뉴스 앵커는 은폐처럼 느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자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심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완전히 회피하고 있었어요. 민간 조종사, 모든 것을 바꾼 증언. 은폐에 대한 소문이 강해지면서 새로운 목격자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의 신뢰성을 묵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음모론자나 아마추어 하늘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종사였습니다. 하늘에 대한 훈련된 관찰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두를 놀라게 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커트 러셀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훨씬 전에 할리우드 배우는 1997년 3월 13일 밤에 개인 항공기를 타고 피닉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UFO 조우 사건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BBC 인터뷰에서 러셀은 자신이 본 것을 밝혔습니다. 그의 아들과 함께 피닉스 스카이 하버 공항에 접근하면서 그는 도시 위에 움직이지 않고 맴도는 완벽한 대형으로 배열된 6개의 밝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당황한 그는 관제탑에 무선으로 연락하여 해당 구역에 항공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은 침착했지만 불확실하게 돌아왔습니다. 없습니다. 레이더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러셀은 불안함을 느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빛은 항공기나 헬리콥터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유지되고 부드럽게 맥동하며 거의 유기적이었습니다. 착륙 후 그는 표준 비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의 파트너인 골디 호니 피닉스 라이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서야 그녀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사건이 그날 밤 조종석에서 목격한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증언은 미스터리를 다시 점화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식별하도록 훈련된 베테랑 조종사가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 현상 자체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민간 조종사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고도에서 그들 아래로 지나가는 거대한 그림자를 묘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빛이 나타날 때 기내 장비가 깜박이거나 오작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빛이 밤속으로 접혀 들어간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주지사의 조롱, 진실을 숨긴 웃음. 대중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자 모든 시선은 실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애리조나 주지사 파이프 사이밍턴에게로 향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는 주 사람들이 두려움과 혼란과 씨름하는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뉴스 앵커들은 왜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거부하는지 공개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시민들은 그 빛을 다시 보기를 희망하거나 두려워하며 밤 감시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언론은 주의사당 건물을 덮쳤습니다. 기자들은 군 관계자로부터의 진지한 성명이나 증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밍턴이 마침내 무대에 올랐을 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애리조나 국민 여러분, 그는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빛에 책임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직원이 무대로 인도되었습니다. 은색 정장과 마스크를 포함한 완전한 외계인 의상을 입었습니다. 방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가 터졌습니다. 주지사는 낄낄 웃으며 그것을 농담으로 치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코믹한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날 밤 목격한 주민들은 조롱당하고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목격을 보고했던 한 여성은 우리는 미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무언가를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비웃었어요. 다음 몇 달 동안 피닉스 라이트에 대한 공식적인 관심은 사라졌습니다. 정부의 태도는 그 사건을 농담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광신자나 음모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명 속으로 사라질 운명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파이프 사이밍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TV 인터뷰에서 전 주지사는 마침내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나도 봤어요.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완전히 조용했어요. 그것은 논리를 거스릅니다. 조종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이론, 비밀 프로젝트의 그림자. 주지사의 고백 후 관심은 다시 미군으로 옮겨졌습니다. 피닉스 라이트가 조명탄이나 기존 항공기가 아니라면 기밀정부 프로젝트의 일부일 수 있을까요? 결국 미국 남서부는 비밀과 낯설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네바다, 뉴멕시코, 애리조나 상공의 사막 하늘은 스텔스 폭격기에서 수년 앞선 드론에 이르기까지 실험 항공기의 실루엣을 숨겨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빛이 처음 보인 곳에서 20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루크 공군 기지를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관련을 부인했지만 기지 근처의 목격자들은 그날 밤 특이한 활동을 보고했습니다. 무선 침묵, 제한된 영공, 중무장을 한 채 사막을 통과하는 호송대 말입니다. 아마도 우연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피닉스 사건이 결코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을 우연히 엿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많이 논의된 이론 중 하나는 블랙 예산 프로그램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최고 기밀의 삼각형 모양 항공기인 TR-3B 아스트라라는 소문이 있는 항공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TR-3B에 대한 설명은 많은 목격자 보고서와 일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추진력 없이 맴돌고 활공할 수 있는 조용하고 거대한 삼각형 말입니다. 일부는 고급 반중력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한 신화로 묵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사성은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군사 분석가들은 더 현실적인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그 빛이 야간 훈련 중 베리 골드워터 사격장 위에 조명탄을 떨어뜨리는 A-10 워트호그 제트기의 대형이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검토했을 때 불일치가 나타났습니다. 비행 시간이 목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명탄이 떨어집니다. 그들은 완벽한 대형으로 수백 마일을 꾸준히 이동하지 않습니다. 공군의 설명은 대중의 의심만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왜 증거에 맞지 않는 답변을 제공할까요? 그들은 첨단 기술을 은폐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특별한 것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외계 이론. 저 너머에서 온 방문객. 많은 목격자들에게는 지상의 설명이 결코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침묵, 크기, 빛이 떠다니는 우아함은 기계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군사 이론이 면밀한 조사에 무너지면서 더 특별한 아이디어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피닉스 라이트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전국에서 UFO 연구자들이 애리조나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전국 UFO 보고 센터의 피터 데이븐포트가 있었는데
그는 그 사건을 현대 역사상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규모 목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항공사 조종사에서 농부, 경찰관에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목격자 계정의 일관성이 조명탄이나 비밀 비행기보다 훨씬 더 지능적인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이더를 위조할 수 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문서를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수천 명의 인간 기억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그 빛 아래에 서 있던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으스스한 평온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부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진동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귀에는 너무 낮아 들리지 않지만 뼈에서 느껴지는 조용한 윙윙거림 말입니다. 일부는 빛 사이에 희미한 금속 윤곽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별을 가리는 가장자리, 패널, 구조물 말입니다. 사실이라면 그것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빛이 개별 물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항공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피닉스 라이트를 전 세계 목격과 연결했습니다. 비슷한 삼각형 항공기가 1989년 벨기에, 96년 브라질, 심지어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 각 항공기는 알려진 모든 물리학을 거스르는 동일한 조용하고 맴돌고 빛으로 가득 찬 구조를 묘사했습니다. 애리조나 사건이 진행 중인 방문에 또 다른 장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인 정찰 말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집단 히스테리나 오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기억한다. 수십 년의 침묵과 두려움. 그날 밤 이후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피닉스 라이트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은 처음 올려다본 순간만큼이나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조롱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코 오지 않은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그 이야기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한 목소리 중 하나는 피닉스의 사우스 마운틴 기지 근처에 살았던 존경받는 의사 린 카이테에게 속합니다. 3월 13일 밤, 그녀는 뒷마당에서 빛을 촬영했습니다. 그녀가 포착한 것은 전체 사건 중 가장 명확하고 가장 많이 연구된 영상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거대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별개의 빛이 아니라 하나의 항공기였어요. 구체 사이의 공간이 하늘이 아니라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몇 년 후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평생의 조사로 바꾸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회의론자의 발견인 피닉스 라이트를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근무했던 한 항공교통관제사는 비공식 인터뷰에서 레이더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랜스폰더 신호가 없는 희미하고 움직이는 그림자 말입니다. 그는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일반 시민들도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메사의 한 어머니는 10살짜리 아들이 몇 달 동안 악몽을 꿨다고 묘사했습니다. 은퇴한 군 장교는 여전히 매년 3월 사막으로 차를 몰고 가서 빛이 한때 나타났던 지평선을 응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일부는 꿈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이상한 전기적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한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빛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이 의도적으로 묻혔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시당하거나 묵살당하거나 불안정하다고 낙인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빛의 유산, 미스터리가 믿음이 될 때. 시간은 미스터리를 전설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피닉스 라이트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호기심의 상징인 미국 민속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때때로 우주가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매년 3월 13일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피닉스에 모여 피닉스 라이트 기념일 밤 감시라고 부릅니다. 가족, UFO 연구원, 회의론자 모두 손전등과 카메라로 얼굴을 비추며 사막 평야를 가득 채우고 광대한 애리조나 하늘을 응시합니다. 일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 조용한 경이로움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합니다. 불가능한 광경 아래 도시를 하나로 묶었던 것과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 현상은 과학과 문화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다큐멘터리, 뉴스 특집, 학술 연구는 수십 년 동안 그 사건을 해부했습니다. 나스야 과학자들은 대규모 목격의 심리를 논의할 때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할리우드는 첫 접촉을 묘사한 영화에서 그 이미지를 빌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론, 모든 논쟁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답변은 결코 표면화되지 않았습니다. 피닉스 라이트는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완벽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회의론자들에게 그것은 인간의 인식과 두려움이 어떻게 신화로 합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매혹적인 사례 연구입니다. 그러나 사막 하늘을 가로질러 떠다니는 조용한 삼각형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짜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들을 영원히 바꾼 무언가 말입니다. 현대 도시의 불빛이 매년 더 밝게 빛날수록 피닉스 너머의 사막은 어둡고 고요한 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상공의 사막밤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침묵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빛나는 빛의 이미지가 꿈이 아니라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현실적인 무언가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사라지고 논쟁은 잠잠해졌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저월하는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마도 우주가 우리가 머리 위 세계에 대해 너무나 모른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별이 매일 밤 돌아오면서 같은 하늘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광대하고 고대하고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깊은 곳, 그 어둠 속에서 1997년의 빛이 여전히 떠다니며 우리가 다시 볼 준비가 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스터리는 결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발견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